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지현. 내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했다. 아빠의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 평소에는 점잖은 편이지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엄마를 그렇게 때렸다. 나는 아빠에게 맞은 적은 없었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괴로웠다. 엄마한테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하자 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엄마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없어. 지연이 너도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라고만 하며 상처를 가리는데 급급하며 참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아빠 말을 거역하거나 경찰에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나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의할 필요도 없이 평소에 엄마는 얼굴이나 다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멍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상하게 여긴 엄마의 알바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 후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고 아빠는 바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엄마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아빠의 협박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해버렸고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도망갔다. 그 후 아빠와의 접촉은 한 번도 없었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나는 엄마 몸 여기저기에 남은 폭행의 흔적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후회를 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더 빨리 경찰에 신고했다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 후 나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아빠 같은 쓰레기들한테 철퇴를 내리고 싶었다.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공부를 했고 엄마는 그런 나를 항상 곁에서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고2 진로 상담을 할 때 담임 선생님에게 대학 진학에 드는 비용을 처음 듣고는 깜짝 놀랐다. 엄마는 돈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며 대학을 가라고 말해주었지만 정말 엄마 말대로 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1년이 지났다. 고3이 되어 드디어 본격적인 수험철이 시작되었다. 3학년이 되어 담임도 바뀌었기에 진로 상담을 할 때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한 얘기를 담임한테 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대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지연이는 성적도 좋으니까 좋은 대학 가서 꿈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선생님도 장학금이나 대학 등록금 면제 같은 거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언제든 상담할 수 있게 카톡 친추해놓자. 뭔가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봐. 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진지하게 내 생각을 내주는 담임의 태도가 고마워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는 그대로 카톡 친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담임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연아, 잠깐 시간 되니? 뭐지? 선생님이 먼저 연락을 하시네. 네, 괜찮아요. 사실 좋은 소식이 있거든.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발견했어. 정말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지. 바로 알려주고는 싶은데 이게 좀 복잡해서 카톡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요일에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데 시간 되니? 네? 일요일이요? 평일에 학교에서는 안 되나요? 좀 그래. 특정 학생한테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한다는 게 주위에 알려지면 선생님 입장이 좀 곤란해지니까. 그렇게 말하길래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그래, 우리가 만나는 건 아무도 몰라야 하니까 선생님 집으로 와. 네? 선생님 댁으로요? 그건 조금 그런데. 괜찮아. 집에는 선생님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어. 그렇구나. 죄송해요. 뭔가 의심하는 듯하게 말씀드려서.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당일이 되어 담임이 알려준 주소대로 집에 찾아갔다. 하지만 집에 아내와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이라니? 아내랑 자녀분이 계신다면서요. 그거? 오늘은 둘 다 좀 나가야 할 일이 생겼거든. 그게 뭐예요? 뭐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긴 지연이가 좀 예쁘기도 하고
나도 교사라고는 해도 남자긴 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하하이, 농담이야. 이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뀐 담임의 얼굴에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아빠의 얼굴이 겹쳐 보여 공포감이 느껴졌다. 학자금 대출 알려주시는 거죠? 당연하지. 그거 때문에 부른 거잖아. 그건 어떤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조는 단순해. 돈을 빌려주는 게 나야. 내가 매달 50만 원씩 빌려줄게. 그리고 갚는 건 지현이가 선생님이랑 한번 잘 때마다 50만 원을 면제해 줄게. 어디 가서 원조 교제하는 것보다는 조건이 좋지? 나랑 100번 자면 5천만 원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어때? 나쁘지 않지? 담임은 그런 말을 하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내 눈앞에서 옷을 벗는데 나는 공포감에 휩싸여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은 채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상상하면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오늘은 그 계약을 하기 위해 오라고 한 거야. 어차피 너 돈도 없어서 계약금조차 제대로 못 낼 텐데 계약금도 몸으로 내게 해줄게. 야, 뭘 울고 그래? 안 아프게 해줄게. 다행히 그날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일이 터지기 직전에 학교에서 긴급 연락이 와 담임이 불려나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집을 나갈 때 방금 전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입 밖으로 꺼내기라도 하는 날에는 대학이고 뭐고 못 가는 줄 알라고. 라는 협박을 받아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다. 게다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라서 증거도 없어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담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랑 같이 있던 내게 말을 걸어왔다. 지연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밤새 공부해서 이렇대요. 지연이 진짜 장난 아니죠, 선생님. 그랬구나.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슨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고. 네. 담임은 내가 주변에 말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는 내가 발설하지 않았음을 알고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후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왔다. 일요일에 사이다 모텔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분 좋은 일하고 돈까지 받아가면 너도 좋잖아. 그렇게 빼고 그래 봐야 너만 손해야. 모텔 안 갈 거예요. 등록금은 다른 데서 빌리던가 할게요.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빌릴 곳은 있어요. 뭐? 그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내신이 바닥이면 안 빌려줄지도 몰라. 알고 있어? 저 딱히 내신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내신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대학도 수능을 엄청 잘 보지 않는 이상 수시로 가려면 내신이 좋아야 할 텐데. 아니, 선생님. 그 후로 나는 자신의 실수를 한탄했다.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왜 그 집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걸까?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나 자신이 한심했다.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 답장을 주저하고 있었더니 담임이 참다 못해 너 지금 밀집하냐? 대학 못 가도 상관없다 이거야? 변호사 되는 건 포기하는 거지? 라고 보내왔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 나는 아빠나 담임처럼 여자를 깔보고 폭력을 휘두르는 쓰레기들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은 거잖아? 나를 협박한 증거는 수도 없이 카톡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 나는 반격에 들어가기로 했다. 선생님, 지금 본인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 너야말로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대답을 하고 있어? 나한테 그러면 넌 그냥 끝장이야. 끝장나는 건 선생님이에요. 에? 아까부터 자꾸 뭐라는 거야? 선생님도 참 멍청하시네요. 카톡에 이런 증거들을 그대로 남겨놓으시다니. 혹시 학생들 대부분이 학년별 단톡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모르셨어요? 참고로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아리에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는 학년 주임 선생님도 계세요. 뭐? 너 설마? 네, 맞아요. 야, 아니 잠깐만. 그건 안 돼. 결국 소란이 일어났네요. 부탁이야. 보내기 취소 좀 해봐. 제발. 뭐든 다 할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줄 리가 없다. 이번 사건은 여러 SNS를 통해 순식간에 전교에 다 퍼져나갔다. 다음 날 담임은 교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도 교장실로 불려가 일의 진상을 전부 얘기한 후 엄마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또 이 사건은 교직원 회의에 올라가 며칠 후 담임은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면직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었다. 그 담임은 나 말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외설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만 해도 10명에 달한다고 한다. 나는 미수에 그쳤지만 유감스럽게도 걔 중에는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 반년 후 나는 무사히 대학교에 합격했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을 다니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